건강하게, 물론 옛날처럼 그렇게 힘이 솟구치고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생활은 하고 싶어요. 여느 주부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김성녀 씨. 끝났다고 얼른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최근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시작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한 김성녀 씨도 갑자기 찾아온 간경화로 위기의 순간을 넘겨야 했다. 간경변이지요. 간경변인데 그것도 많이 진행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요? 했더니 정확한 말씀은 안 하시고 선생님이 이 정도면 오래 못 살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환자한테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는데 심각하구나. 출혈과 복수 등 합병증이 나타나 간이식을 받아야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6개월 됐네요. 또 마침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의 골수를 뽑아서 환자 골수 내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본인에게 정맥으로 넣어주면은 그것이 간으로 가서 간 기능 재생을 도운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게 됐고 환자가 동의를 해서 그 임상 시험에 이제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치료를 받은 지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상태는 어떨까? 간 섬유화 수치가 20.4에서 7.1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물론 부종과 복수의 원인이 되었던 알부민 수치가 3.9로 정상 수치를 회복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간이 나빠지면은 간 경변은 비가역성이라 그래서 한번 가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과거엔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현재 간경변이 있으면서 염증이 진행되는 사람에서는 염증 관리를 잘하고 또 술을 마시던 사람은 술을 끊고 또 이 환자 같이 비형간염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는 사람은 비형간염 치료를 잘하면서 재생을 도와주게 되면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미리 속단하고 내가 가망이 없구나 해서 검증되지 않는 치료를 하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잘 싸우다 보면은 우리 의사들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 환자처럼 좋은 결과가 오는 수가 있죠. 자주 찾는 공원에 언니와 함께 나온 김성녀 씨. 치료 전 피곤함을 자주 느껴 할 수 없었던 취미 활동을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 고마워요. 김성녀 씨의 변화는 같은 질환으로 치료 중인 언니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동생이 좋아지니까 셈이 나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좋아질 거예요. 저처럼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병원에를 안 가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조금 아팠을 때 빨리 병원 가시는 게 그게 돈을 절약하는 것이고 건강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본인 의지는 물론 적극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되찾은 김성녀 씨의 내일을 응원해본다. 간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참을성이 많은 장기입니다. 간 기능의 80%가 망가져도 특별히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요. 때문에 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간질환 환자가 있거나 간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있는 경우, 또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력감이 지속되는 경우, 배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노랗게 변한 경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간 질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정기 검진을 통해서 B형, C형 간염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와 과로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간경화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011년도) 어느덧 1월을 넘어서 2월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서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결과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결심으로 운동을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장 지키기 힘든 결심 역시 이 운동이라고 대답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운동은 3년 연속으로 가장 지키기 힘든 결심으로 뽑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역시 새해가 되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이렇게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경험 있으시죠? 운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거나 힘들어서 또는 귀찮아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 습관만 바꿔줘도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키 140cm. 그에 비해 진희 씨의 몸무게는 아주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체중계 앞에선 유난히 작아진다는 진희 씨. 헬스클럽 그냥 3개월 끊어서 한 3일 정도 다니고 무산되고 그리고 단식 정말 3일 딱 그까지 하고 정말 눈 노래져서 못하겠더라고요. 저요? 웬만하면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는 것 같은데. 진희 씨라고 운동이 싫었겠습니까? 다만 늘 실패해서 문제였죠. 운동이 힘들던가요? 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운동인 것 같아요. 세상에 쉽게 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쉽게 숨쉬기 운동이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또 세상에 뚱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쉬운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진희 씨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폭식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항상 먹었던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만 되면 배에서 먹여달라고 요동을 치죠. 그러면 안 먹는 날은 잠이 안 와서 못 자겠어요. 그러면 꼭 먹고 자야 돼요. 뭐를 먹든 배를 이렇게 빵빵하게 불릴 때까지 먹어야 돼요. 원래 저기에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체중에 운동을 결심하기도 여러 번. 하지만 그때마다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였죠. 키스 하나 없어요. 이게 자꾸 구석으로 물리게 되는 거에서 여기 빨래거리가 되는 거. 오고 이렇게. 이거 몇 번이나 타봤어요? 한 2번인가 3번 정도도 안 될걸요? 아이들이 생긴 후 바깥 외출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진희 씨.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TV 보는 것으로 보냅니다. 몸이 무거워 아이들을 돌보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질 때도 많다는데요. 체중은 점점 늘기만 하고 신체 활동량은 반대로 줄기만 한다는 진희 씨. 과연 괜찮은 걸까요? 진희 씨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런 체중 변화가 몸에 이상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검사해보기로 한 것이죠.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지방 조직이에요. 복부와 허리 주변이 두꺼운 지방 조직에 둘러싸인 진희 씨. 체중과 체지방량이 모두 표준 범위를 넘어선 심한 과체중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공복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간 효소 수치는 간염으로 발전 위험이 있을 만큼 높았습니다. 지금 체중을 조절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대사적인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향후에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심지어는 뇌혈관 질환까지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한번 발생이 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병원에서는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든 진희 씨에게 운동 대신 생활 속의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진희 씨는 신체 활동량을 측정하는 기구를 몸에 착용하고 생활할 예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희 씨. 일단 벽에 병원에서 받아온 생활 속 활동량 늘리기 수칙부터 붙입니다. 그중에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뭘까요? TV 볼 때 리모컨 사용하는 이거는 출근 갔다가 또 와서 한 프로 볼 때마다 옮겨야 되니까 이거는 나의 분신과 똑같았던 거네요.
분신과도 같은 리모컨도 멀리 치워버리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TV를 보는 진희 씨. 이거 안 돼.